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검찰과 특검은 모두 4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요. 모두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문건은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오늘 문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자, 오늘 300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 문건이 하나가 있고요. 예. 특히 박근혜 정부의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의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나머지 문건들을 보면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네,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때부터 관련이 여러 시기가 겹치는 문건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요. 우 전 수석의 경력을 한번 보면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김영한 전 수석이었고요. 이후에 김 전 수석이 사퇴한 후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이렇게 겹치는데 예. 우 전 수석이 문건과의 관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문건 중에 보면요. 김영한 전 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한쪽이 그 메모고요. 다른 한쪽은 유품으로 남겨진 김 전 수석의 업무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전에 공개됐던 업무 수첩이고 그렇죠. 오른쪽이 오늘 공개된 그렇죠. 민정수석실에 있던 메모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이 문건을 보면 사실상 필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캐비닛은 최소한 민정수석의 손을 거친 자료들이 있었다. 예.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예. 이걸 볼 때도 이 문건은 일반 행정관들 선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직접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수첩에 옮겼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수석이 보고하려고 이제 요약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이게 왜 그 4차례나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상당히 대비를 했을 텐데 이 왜 캐비넷에 이걸 남겨뒀을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인수인계 문건이 없었다. 그리고 컴퓨터도 모두 비어져 있었다. 이렇게 예. 밝혔었는데요. 기록관으로 넘어간 문건 목록도 역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들을 일부러 남겨놓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처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대로 놔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 전 예.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계속 보도가 됐고 재판에도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공식 청와대 문건도 있고 예. 역시나 그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자필 문서도 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도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또 그에 따른 청와대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첩은 개인 차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박 전 대통령은 이 수첩의 지시 내용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번 문건은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수첩 형태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시작됐던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까지 열리면서 이 법망을 피하려던 우 전 수석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 물론 가장 핵심 사안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서 매우 중요한 퍼즐을 맞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가 오늘 이 나온 문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예. 사실 캐비넷 하나에서 이 정도였는데 예. 뭐 많이 치웠을 부분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예. 경계 진입이 실패했고요. 지난 2월에 특검 역시 재차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선별적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일방적으로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료 유무를 확인하자 이 제안마저도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캐비넷 한 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예. 전체 문건을 보면 국정농단에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에 문서 파쇄기를 무더기로 구입했고요. 또 서둘러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모두 자료를 기록관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자료들이 폐기됐거나 아니면
봉인된 상태로 대통령 기록관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 오늘 문건은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가, 예. 또 폐기된 게 더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이제 조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